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경은 어느 순간부터 직업을 범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직업을 범죄로요? 예, 그 속에 말해서 직업으로서의 그 범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일반 기업가가 수주를 하게 되면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네. 그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처럼 네. 살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되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알려진 두 건만 봐도 네. 항상 살해하고 나서는 돈. 금전에 대해서 아주 과시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네. 또 고급 생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나의 실적인 양 주변의 재력가로 자랑을 하고 예. 마치 일반 CEO가 사업 수주를 해서 이윤을 보는 이런 구조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단순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르는 예.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고 예. 자칫 잘못하면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이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에 대해서 검찰 송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기영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여자친구의 시신을 매장한 장소를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이기영 있잖아요, 이 사람. 네네. 이 애초에 그 동거녀 시신 묻을 장소를 공릉청변에 유기했다, 뭐 이렇게 진술했다가 며칠 동안 경찰이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그게 아니라 강가에다가 땅에다가 내가 매장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이 진술을 왜 바꾼 거라고 보세요? 이 사실은 타이밍에. 그 시신이 발견되느냐 여부가 예. 상당히 중요한 이번 수사의 초점이 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될 수 있느냐. 시신이 없게 되면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고의 또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상해치사의 혐의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또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본다면 저는 그 두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소위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아예 시신 자체를 못 찾게 하려고 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 하나. 아, 계속 허위 진술해가지고 미국에 빠지게 한다. 예. 그렇죠. 아니면 예. 또 반대의 가설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기영이 가족에게 본인의 여러 가지 자세한 이 범행 수법이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팀에서 전략적인 이 설득 또는 이경하고 일정한 뭐랄까요 조금 거래 아닌 거래 같은 것을 좀 해서 이것이 좀 성공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구형과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더 유리하고 수사기관도 그것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이 합의 이것이 좀 통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수사 전략이 통해서 장소의 구체성을 스스로 실토를 하는 것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실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송치를 바로 앞두고 전격적인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교수님 두 번째 케이스라면은 사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지금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라면 계속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공릉청변이에요. 저 강가예요. 아닌데요. 계속 바꾸면 그래서 만약에 시신을 못 찾으면 만약입니다. 그럼 이거 공소 유지가 쉽지가 않죠. 시신이 없으면. 사실은 과거에 판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시신이 없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있긴 있죠. 이를테면 몇 년 전쯤에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살해의 도구 사이에 이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끔찍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거의 직접 증거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이번 수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의 종합성에 기초해서 지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그 무죄가 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증은 가나 예.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러게요. 살해라고 하는 결과가 네.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가는 결국은 이제 그 시심의 부검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유추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예. 법원에 심증 형성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이 동거녀에 대한 살해는 무죄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예. 그래서 판례에 그 비춰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것도 역시 그렇죠. 갈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수사의 양과 질이 어떻게 되느냐와 그렇겠죠.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신을 꼭 찾아야 될 거고 DNA 감식 결과 보니까 이기영의 아파트에서 DNA가 4명께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4명 거. 네네. 그러면은 한 명은 여성 3명이라고 남성 1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남성 1명은 아마 택시기사 분일 가능성이 높고 여성 3명 중에 한 분도 숨진 옛 돈거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 둘의 DNA는 누구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뭐 머리카락 또는 혈흔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요. 그 일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에 관한 예. 지금 뭐 첫 그 과학적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예. 지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2명이 그 누구겠느냐? 예. 예, 혹시 이기영과 관련된 아는 사람의 또 혈흔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의 또 혈흔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이 집 안에 다녀갔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2명에 대한 안전 여부, 2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통해서 추가 범죄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예. 수사가 이제 필요한 이제 이런 시점이고 예. 결국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네. 사실상 논리를 좀 확장하게 되면 예. 혈흔을 일단 2개를 발견해서 지금 수사가 확장될 필요가 있긴 예. 합니다만 과연 혈흔 이외에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찾아볼 이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그 1년 동안에 이기영의 그 통신 수사를 약 380명을 통해서 해봤는데 네. 대부분 그 안위는 확인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대부분이요? 10명 정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1년 이전에 관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안위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느냐. 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런 맥락하고 동거녀도 6개월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접근을 해서 고기 사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예.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고요. 네. 또는 이 택시 기사도 어떻게 보면 추돌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한 추돌인지 정말 실수한 추돌인지 이것도 의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지 못하는 소위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도 예.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봐서는 수사와 신변 안전에 대한 그 범위도 네.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기영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분석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 통해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이냐 아니냐, 사이코패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CEO나 성공한 예술가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범행의 방법,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생애 주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31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행과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그래서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중적 자아 구조를 일단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중적 자아 구조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비춰지는데 그것이 아마 가족이나 또는 여자친구의 부모가 되겠죠. 여자친구
부모와 술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공손하게 얼굴까지 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중 구조의 한 측면은 그 이외의 그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언제든지 돈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수단적 존재에 불과한 거죠. 즉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윤축을 위한 나의 비즈니스 살인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다. 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점이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경은 어느 순간부터 직업을 범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직업을 범죄로요? 예, 소위 말해서 직업으로서의 범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일반 기업가가 수주를 하게 되면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처럼 살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되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알려진 두 건만 봐도 항상 살해하고 나서는 금전에 대해서 아주 과시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또 고급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의 실적인 양 주변의 재력가로 자랑하고 마치 일반 CEO가 사업 수주를 해서 이윤을 보는 이런 구조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단순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르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고 같이 잘못하면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되게 하면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사건 마무리되면 한번 저희 스튜디오로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검찰학과 교수였습니다.